나의 한계를 왜 남들이 결정하지?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저처럼 잃을 게 없는 부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생각하지. 안녕하세요, LK 김호수입니다. 아시아경제 팟캐스트 두 번째 오프닝 멘트로 혹시 눈치채셨나요? 드라마 대행사에서 나온 대사들이었습니다. 종영하는 날 나 잠 못 잤잖아.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긴박하게 진행되는 장면에서 막 손에 땀도 나고 근데 막 공감도 되고, 그래서 정주행 다시 하시는 분들 아마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월요병에 시달리는 우리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대행사 광고업계 분들이 공감하면서 재밌게 봤다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대행사를 보니까 제일기획이 떠오른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물론 제일기획뿐만 아니라 다른 대행사도 취재하고 그 이야기를 녹였겠지만 말이죠. 왜 제일기획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자, 우선 이보영 씨가 분한 고아인이라는 인물인데 제일기획 부사장 자리에 앉았던 최인하 전 부사장을 모티브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름부터 아인, 이나인데 이거 우연일까요? 여기서 최인하 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하 씨는 1984년 이화여대 졸업과 동시에 제일기획에 입사해서 16년 만에 제일기획 최초 유일의 여성 임원이 됐습니다. 당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성을 광고에 접목시켜서 국내 광고계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죠. 덕분에 1998년에는 깐느 국제광고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고 1999년엔 광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 제일기획이 회사 최고의 인재에게 수여하는 마스터의 초대 수여자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최인하 씨는 제일기획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내에서 여성의 승진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절대로 빠지지 않는데요. 2007년에는 5년 만에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면서 삼성 여성인력 사상 최초의 전무 승진자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광고업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카피라이터로 통한 최인하 씨. 최인하 씨가 탄생시킨 카피라이터를 보면 최인하 씨가 누구인지, 왜 최초라는 타이틀로 통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히딩크,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사랑의 향기는 영원하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 SK. 자꾸자꾸 당신의 향기가 좋아집니다. 한 번쯤 보고 들은 광고이실 겁니다. 여성이 취업하기도 성공하기도 어려웠던 시기였기에 일하는 여성을 분하는 배우 최시라의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미에 나오는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라는 카피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죠. 사회에서 바라오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광고로 최인하 씨는 프로의 남녀는 차별되지 않는다라는 에세이도 발간을 합니다. 치열한 광고 세계 이면을 그린 작품으로 광고사에 입사한 여성 카피라이터가 광고인으로 성장하는 험난한 과정을 그렸죠. 한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여성 광고인이 태반인 당시였기에 이런 이야기는 공감을 자아내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당시에 한 부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광고계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은 여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빠져 죽을 만큼의 눈물을 화장실에서 흘렸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합니다. 히딩크가 세레머니하는 포즈와 함께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카드 광고도 엄청났습니다. 당시에 2002년 월드컵으로 4강에 저희가 진출을 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대한민국 외칠 때 경기 중에 보인 히딩크의 고심과 고뇌 끝에 나오는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히딩크 라는 카피라이터는 우리네 마음을 울리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당시에 1조 원 이상의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으니까요. 최인하 씨가 제작 총괄한 광고 중에 기억에 남는 광고로 꼽은 건 어떤 걸까요? 바로 삼성전자 애니콜 햅틱입니다. 당시에 터치폰이 막 등장하던 시기였기에 최인하 씨는 햅틱을 단순한 터치폰으로 접근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나 예쁜 전지현 씨가 등장을 하는데 전지현보다 여자친구가 좋은 이유는? 하고는 만질 수 있어서다 라는 카피가 나오죠. 만질 수 없는 전지현도 햅틱으로는 만질 수 있다는 걸 광고로 담은 거였습니다. 20살의 상큼발랄한 김연아 씨를 볼 수 있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표현하고 싶은 20살의 풋풋한 마음과 함께 사진을 찍고 터치로 꾸밀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면서 연하의 햅틱으로 통했죠.
세월이 지나도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많이 선사하셨습니다. 자, 아까 16년 만에 임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초 여성 임원, 최초 여성 전무에 이어서 2009년에는 입사 26년 만에 첫 여성 부사장이 됐습니다. 삼성그룹 내 여성 임직원으로서 최고 직급이자 유일한 부사장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VC그룹의 최초의 제작본부장의 실사판은 제일기획 최초가 아니라 삼성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여성 임원 자리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IMF 관리 체제로 대변되는 경제 위기가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두터운 벽을 만들어냈어요. IMF 사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재무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설 자리가 사실 많이 줄어든 거죠. 그 가운데 삼성의 4명의 여성 임원이 활약을 했는데 3명은 변호사나 간호사 등 전문 직종으로 특채돼서 전문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했고 유일한 공채 출신 최인하 씨는 한국 광고계의 대표적인 성공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드라마 이야기로 고개를 다시 돌려볼까요? 최인하 씨와 달리 고아인은 지방대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극적인 성공 신화를 위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가정사를 지닌 인물로 설정한 고아인의 인생 스토리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짠하게 했죠. 두 인물이 같은 부분은 승진 과정입니다. 고아인, 최인하 씨 모두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를 거칩니다. 고아인은 회사 내 모략으로 제작본부장, 즉 상무가 되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인하 씨가 유키즈 언더블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안 누워서 앉았어요. 책상 위에서 엎드려서 쓰다가 졸다가 잠깐 눈 붙이고 그랬어요. 내일까지 아이디어 못 내면 어쩌지? 불안하고 그러니까 책상에 쪼그려 앉아서 그런 세월이 길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컴플렉스도 극복하고 고아인이 꿈에 그리던 제작본부장이 됐지만 시한부 임기 1년짜리 얼굴 마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해서 사람들을 나락에 빠뜨리기 시작했죠. 권력 행사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승진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공채 출신 부장들을 상대로 인사평가까지 진행하고 말이죠. 자, 여기서 잠깐 어떻게 고아인이 직접 인사 관련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우선 광고회사 조직도를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광고회사에는 AE, AP, 제작, 미디어, PM이 있어요. 우리가 볼 건 제작, 즉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CD는 프로젝트 디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트 디렉터와 카피라이터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죠. 대행사는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브랜드가 처한 상황이나 시장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상황에 맞춰서 소비자를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광고 대행사 조직도 차차 변화해 왔죠. 대행사 초창기에는 TV 가구당 보급률이 2%에서 80%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였어요. 당시에 제일기획 조직을 보면 영업부, 세계 제작부, 그리고 총무부, 매체부, 마케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D는 2000년대부터 등장을 하네요. 이유는 바로 IMF로 달라진 분위기와 인터넷의 대중화 때문이었겠죠. 이 시기부터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직접 검색해서 알 수 있게 됐고 마케팅과 광고 등의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죠. 이른바 소비자 주권 시대. 그래서 조직도에도 변화가 생긴 거고 제작본부장 안에 제작 지원팀, 페어그룹, CD1, CD2, CD3 이렇게 나눠졌어요.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스템도 바뀌네요. 맨 위에 우두머리, 제작본부장, 즉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권력자의 위치라는 겁니다. 최인하 씨 말고도 제일기획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대행사에서 창업주의 손녀이자 회장의 딸로 단숨에 임원 자리를 깨찬 강한나를 두고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차녀,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제일기획 임원으로 부임했을 때가 떠오른다는 거야. 자, 이제 중요한 질문. 아까 인물 모티브나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 제일기획을 염두했느냐 하는 건데 드라마 제작사 SLL은 말을 일단은 좀 아꼈습니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라는 당부를 전했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제일기획을 제일 많이 떠올린 이유는 오랜 기간 업계 1위로 자리 잡은 기업이라는 이유도 있겠죠. 1998년 12월 SK그룹의 태광 멀티애드를
인수한 TBWA 코리아, 미국에 본사를 둔 광고 회사인데 SK텔레콤이나 애플코리아 등 국직화 광고를 맡고 있는 곳인데요. 이 TBWA 코리아에서 조직문화연구소장으로 계시고 작가로도 유명한 박웅현 소장, 그리고 이수원 TBWA 코리아 대표 역시 제일기획 출신입니다. 이분들 말고도 업계 굵직굵직한 자리엔 모두 제일기획 출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아인 역을 맡은 이보영 씨는 제일기획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보영 씨는 대본을 볼 때는 몰랐던 부분이다. 시청자 댓글을 보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알게 됐다면서 드라마는 드라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송수환 작가는 제일기획 출신이라는 말도 업계에 돌았었는데 인물들의 찰진 대화와 리얼한 분위기, 한 번 보면 끊을 수 없는 중독성까지 드라마의 인기 요인 때문인지 작가에 대한 궁금증까지 높아졌었다고 합니다. 제일기획이다 아니다 그냥 대행사 출신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아직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업계 관계자들은 드라마 대행사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 리얼하다. 현실 고증 잘 됐다. 나만 월요병 시달리는 게 아니었어. 실제로는 저렇게 싸우지는 않죠.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드라마다 보니까 픽션이 조금 녹아 들어가 있는 게 필수죠. 극적인 장면 때문에 없던 갈등까지 좀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사실만 두고 만들면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일기획 출신인 한 분을 어렵게 섭외해서 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실제 광고 대행사가 드라마 대행사 같진 않다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갑질을 한다? 주도권을 잡고 대행사를 택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제일기획은 삼성그룹 내에 있었으니까 삼성 관련 광고를 많이 했을 거고 의견도 많이 따랐겠죠. 비딩하는 과정에서도 양쪽 대행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긴장감 높아지는 부분 역시 현실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딩하는 과정은 비슷하긴 한데 경쟁 상대가 같이 하는 건 역시 드라마니까 가능했던 거죠. 공정성 때문에 서로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진행하는데 평가 역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답니다. 최인아 씨는 혹시 드라마 속 고아인과 비슷했을까요? 그 대답도 놉니다. 그의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고아인과는 다른 조용하고 후배에게 잘 들어주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대행사라면 대부분 기획부와 제작부의 입장 차이가 판이하다고 하는데요.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이셨던 분이었다고 하네요. 후배의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최인아 씨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최인아 책방을 운영 중이신데 저도 여기 한번 찾아뵙고 싶네요. 회사 생활을 잘하는 노하우나 선배와 후배 사랑받는 법 이런 것들 엄청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지 않나요? 그게 큰 중심축을 이루는 부사장과 상무, 즉 회장의 손자와 손녀의 싸움이나 회사 내 권력 다툼도 다 MSG죠. 제작부와 기획부 분들이 서로 자기 컨셉트로 한다고 의견 다툼하는 정도가 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대행사 좀 다시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한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도 저희 채널 소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K 김호수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드라마는 드라마다.